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41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2차 광화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탕이네요. 1차 광화물은요 생리적 선천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자극입니다. 즉 음식, 공기, 물 이런 것들이 1차 광화물이다. 사탕은 음식이니까 1번이죠. 1차 강화물과 연합해서 강화를 이루는 거 2차 강화물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2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 미출진 부분에 해당하는 개념의 순서대로 다르게 이런 개념이 형성이 잘 안 된 분들은 학습 이론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사실 학습 이론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학습 이론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엄청나게 기본인 상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학습이론에서 그 주인공 두 명이 나와요. 두 명. 두 명이 아니죠. 짐승 둘. 개새끼. 쥐새끼. 이 두 가지만 알면 학습이론 거의 뭐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너무 어렵게 배우기 때문에 뭐 CS, UCS 뭐 이런 것들 막 영어 섞어가면서 배우니까 뭐 어렵다. 어렵긴 뭘 어려워. 이런 개나 져버리세요. 쥐나 져버리세요. 아주 쉽습니다. 쉽잖아요. 개가 있어요. 개. 개새끼 주장한 사람 누구예요? 파블로프. 쥐새끼 주장한 사람 누구예요? 스키너.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 형성. 파블로는 고전적 조건 형성. 고전적 조건 형성의 특징은 뭐예요? 자극과 반응이다. 뭐 영어로 뭐 SR 이런 건데 영어도 필요 없습니다. 시험 안 나오니까. 학습 이론은 뭐예요? 조작적 조건 형성은요. 학습이죠. 강화, 학습. 그래서 강화, 학습,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파블로프의 자극, 반응 나오면 개새끼, 고전적 조건화. 이렇게 포인트만 딱딱 나오면요. 엄청나게 재밌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고전적 조건 형성. 얘는 쉬우니까 강화, 학습 이런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상식이고 여기는 마찬가지 쉽잖아요. 여기 종소리가 딸랑딸랑 치고 있고 여기는 무조건 자극. 무조건 자극이 뭐예요? 음식 먹이죠. 좋아하는 거. 음식 먹이를 주면 침을 질질질 흘리더라.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가? 무조건 반응. 근데 기본 세팅에다가 파블로프가 종을 땡땡땡 쳤단 말이에요. 뭔가 옵션을 강했어요. 옵션을 강했다. 조건을 형성했죠. 이건 뭐예요? 조건 자극이죠. 옵션을 형성했다. 옵션을 형성했으니까 이거에 따라 반응하는 뭐래요? 종소리만 딸랑딸랑 쳐도 침을 질질질 흘리더라. 이건 뭐예요? 조건 반응이죠. 이런 것만 알면 쉬워요. 엄청나게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가면 뭐 무조건 자극과 종소리가 서로 얘를 친 다음에 바로 얘가 종을 친 다음에 먹이를 줬다. 흔적 기억나죠? 뭐 흔적 현상이 나오고 얘하고 둘이 동시에 준다. 동시 현상이 나오고 얘를 주고 계속 친다. 뭐 이거 뭐 이러면 뭐 근접 효과가 있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내용이 쭉 종소리를 치는데 뭐 큰 소리가 작은 소리를 압도해서 뭐 흡수가 됐다 이런 거 뭐 차를 빼 경적 소리가 크면 작은 소리 압도한다 차패 뭐 이런 것들 쭉 나오는 이런 개념만 알면 학습 이론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맨날 똑같잖아요. 여기서도 다 풀어볼까요? 그렇죠. 선생님은 아무 자국이 없죠.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중성자국. 사탕을 줬단 말이야. 음식물 좋은 사탕을 줬단 말이야. 무조건 자극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선생님이 사탕을 나눠주지 않아도 선생님은 사탕을 줬어. 좋아해. 옵션을 걸었으니까 조건 반응. 너무 쉽잖아요. 상식이죠. 43번 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카페 보면 학교에서 4년 동안 배웠는데 뭔 말인지 모르지만 청주모 카페에서 교수님 수업 들으니까 금방 이해되네요. 이런 댓글들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공부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부는 굉장히 쉬워요. 게임이에요, 게임. 근데 어렵게 강의하고 학교에서 어려운 지식을 전달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죠. 사실은 대학교도 원래 미국에서 대학교는 강의하는 대학 교수가 따로 있고 연구하는 대학 교수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연구하는 사람이 강의하니까 맨날
맨날 강의도 연구하면서 하니까 수업 받을 때 미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지 마세요. 포인트만 잡아야 돼요. 포인트만. 여기도 보세요. 체계적 둔감법 얼마나 쉬워요. 체계적 둔감법 무슨 감소기법이에요? 불안 감소기법이다. 불안을 감소할 때 체계적으로 둔감화한다. 순서는 뭐냐? 아, 근육을 이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불안이계 목록을 작성해서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둔감화시킨다. 불안이계 목록을 작성할 때는 낮은 단계에서 점점 더 올린다. 점층법. 맨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불안 감소 기법이 어디 나와요? 아, 자극과 반응에 대한 내용이다. 자극 반응 어디서 나와요? 불안에 대한 자극, 불안에 대한 반응. 어디 나와요?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 이런 걸 틀만 잡으면 쉽죠.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기억, 니은, 리을이네요. 티귿 삑살이죠. 불안이계를 작성할 때는 이완된 상태에서 가장 높은, 웃기지 마라, 가장 낮은 거다. 쉽잖아요. 상식이죠. 그 다음에 위계는 주제별 위계와 시공간 위계로 부른다. 당연하지. 근육 긴장 감소는 이완과 관련된 것을 가정한다. 당연하겠죠. 훈련관에서 내담자 이완을 증가할 때 내담자의 불안을 느낄 경우 신호를 보내. 당연하겠죠. 상식 아니겠습니까? 44번 가겠습니다. 강화 계획 나오면 강화 나오면 뭐예요? 강화. 스키노의 조작적 조건 형성. 딱 들어. 강화 스키노의 조작적 조건 형성 학습. 그래서 고이런 것은 니은 티귿이네요. 기억 연속 강화 계획은 습득된 새로운 행동이 소고되지 않게 하는데 소고는 없어지는 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건 뭐예요? 간헐적 강화잖아. 간헐적 강화다. 이런 것들 막 전문적으로 설명하면 엄청나게 복잡해요. 설명 자체가 바이러스예요. 근데 쉬워요. 그냥 데이트할 때 만약에 꽃을 선물한다. 연속 강화. 맨날 꽃만 주면요. 새로운 기쁨이 소고되는데 가장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냥 또 줬나 보다. 다음에 만나면 또 꽃 갖고 오지. 근데 간헐적 강화. 간헐적으로 강화를 줘요. 그래서 꽃을 주다가 또 안 주다가 그러면 뭐예요? 그런 기쁨이 소고되지 않고 계속 흥분되게 유지된다면 이번엔 꽃을 갖고 올까? 아니면 이런 데이트의 어떤 기쁨들이 쫄깃함 발음이 잘 안 나와. 쫄깃함이 계속 소고되지 않고 이어지죠. 근데 맨날 똑같은 장소에서 짜장면 먹을래? 꽃 갖고 왔어? 그러면 이제 기쁨이 소고되죠. 기쁨이 소고되면 이별을 준비해야겠죠. 심리학, 상담 심리학을 배우면 또 연애의 기술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간헐적 강화, 밀당이죠. 뭐 밀었다, 당겼다. 너무 또 밀면 끊어지고, 너무 당기면 끊어지고. 이런 걸 또 잘 연결해야 됩니다. 강화죠. 가장 센 건 뭐예요? 편동 비율 강화죠. 언제 강화가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갑자기 뭐 어느 순간에 다이아몬드야. 그럼 뭐 뽕 가겠죠. 그래서 변동 비율 강화, 처음에 강화 비율을 낮게 했다가 점진적으로 비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에요. 그렇구나. 학습자의 숙제 행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해진 요일보다 임의의 요일. 그렇구나. 그래서 슬롯모시 같은 도박 강화는 변동 간격이 아니죠. 변동 비율이죠. 강화가 가장 센 거라고 보고요. 45번 갑니다. 학습에 관한 사회인지 이론 일반은 사회인지 이론 반드라 자기 효능감 이건 행동주의의 원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이다. 기억, 리을, 미음이다. 학습은 행동 변화 없이도 가능하다. 변화 없이도 가능하다. 당연하죠. 사회학습은 뭐예요? 관찰학습이죠. 관찰학습. 관찰학습이 네 가지 뭐예요? 반드라가 추파운동, 주의 집중, 파지, 기억, 운동 재생, 동기화. 학습 없이도 가능하죠. 상호 결정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였다. 상호 결정론. 반드라의 삼축 호혜성이라고 그래요. 삼축 호혜성. 그래서 세 가지 축. 개인의 성격, 또 환경, 행동. 이 세 가지는 서로 세 가지 순환된다. 그래서 상호 결정론을 인정하였다. 학습에서 인지 역할이 약화된다. 인지 역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지 역할 따라서 해야 되니까요. 타인의 행동과 그 행동 결과에 대한 관찰 나왔죠. 강화 벌은 학습에 직접적인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죠. 강화 벌 뭐 이런 내용 나오죠. 46번 갑니다. 다음 가루의 관찰 모델링의 학습은 처음 사회학습은 어디에서? 행동주의에서 비롯됐고요. 지금은 뭐예요? 인지. 대가리까지 간다. 그래서 이게 나와서 사회 행동 인지, 사회 인지 이론은 뭐 환경
행동인지라고도 합니다. 사회인지론으로 점차 바뀌겠다. 그래서 행동과 인지가 섞여서 사회인지론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7번 갑니다. 만두라 나오죠. 자기 효능감 뿜뿜 해서 앞전에 설명했죠. 주파 운동, 그래서 운동 재생, 운동을 끄집어낼 때 왜 끄집어내? 운동 재생. 주파. 그래서 운동을 끄집어내서 뭐예요? 동기부여가 됐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게 목적이죠. 그래서 동기와 과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8번 갑니다. 자기 조절 학습을 하는 학습자의 특징으로 해당하는 것은 자기 조절 학습이니까 인지, 대가리, 동기 행동을 적극적으로 조절한다. 그렇죠. 조절해야 자기 조절이 되니까 끝. 한 꼭지 빡 찍고요.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이런 거 공부하면 바이러스 때문에 더 헷갈려요.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야 돼. 포인트. 49번 갑니다. 비고치키의 관점에서 보는 비고치키 몰라도 돼요. 우리 강의 장점은요. 학자 이름 외우지 말라 이거예요. 학자 이름만 외워도 100명이 넘어가요. 100명. 100명 외우는데 6개월 걸려요. 그럼 6개월 동안 학자 이름 외운 사람 삑사리 헛발질한 거예요. 공부 많이 했어. 뭘 공부 많이 했어. 쓸데없이 공부한 거죠.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현명하게 공부하니까 당연히 합격이겠죠. 공동. 누구예요? 성인과 아동이 공동으로 학습했다. 성인의 도움은 학습자의 초기부터 끝까지 같은. 아니죠. 성인이 처음에는 아주 세게 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알아서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점차 줄어들어야 된다. 50번 갑니다. 마운캔 비움의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조절 행동 나와. 마이캔 비움 영어 이런 거 외우지 말라니까요. 지가 써 있잖아 이렇게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 공부 땡 잡았어요. 이렇게 쉽게 공부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이죠. 합격 수기 준비하십시오. 순서대로 바에게 나가는 것은 인지적 모델링. 인지적 모델링은 뭐예요? 관찰이죠. 성인 학습자가 아동 학습자가 있는데 성인 학습자를 관찰한 거죠. 그 다음에 타인에 의한 외연적 현상. 이거를 이거 관찰한 다음에 시키는 대로 해. 따라서 해. 큰 소리로 따라서 해. 따라서 하는 거죠. 외연적 자기 현상. 그래서 너 혼자 해봐. 자기 혼자 큰 소리로 하는 거. 외연적 자기 안내 점진적 소멸. 작은 소리로 하는 거죠. 내면적 자기 안내. 이제 내면적으로 하는 거죠. 너무 쉽죠. 그래서 뭐 인지적 모델을 큰 소리로 따라서 하는 거. 이건 관찰하는 거. 이건 큰 소리 따라서 하는 거. 이건 혼자서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마음속으로. 메타인지 뭐예요? 메타인지 초인지 척 보면 M입니다. 흐름을 흐름을. 저거 답이네. 흐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장하기가 아니라 흘러가기다. 저장하기 끝. 52번 갑니다. 크레이크, 록하드 이거 진짜 외운 사람 많을 겁니다. 크레이크와 록하드 처리 수준 이거 뭘 외워요? 제가 써 있는데 진짜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게 주인공이 아니에요. 얘가죠. 표층 처리와 심층 처리만큼 이건 인문학이에요.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문제만 봐도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어요. 표층 처리가 심층 처리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심층 처리 뭐예요? 심층 처리 의미 있게 포인트를 잡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글자보다는 의미 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표층 처리가 심층 처리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묶이지 마라. 심층 처리의 의미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포인트 잡으라 이거예요. 글자 외우지 말고 너무 쉽지 않나요? 53번 갑니다.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정보 전환 능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집중학습은 분산학습보다 공부를 더 오래 기억한다. 집중학습은 뭐예요? 그냥 하루에 10시간 쭉 공부하는 거예요. 분산학습은 하루에 2시간씩 5일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분산학습이 더 기억이 남아요.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학습은 복습, 집중학습은 한 번에 쭉 가는 거예요. 복습이 더 오래 기억난다. 그래서 분산학습, 복습, 분산, 복습 나오면 쉽게 이해되죠?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통합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고화라고 한다. 이것도 별도로 개별적으로 문제가 잘 나옵니다. 반복학습을 하면 해마는 기억장치예요. 그래서 기억이 잘 된다. 해마, 기억, 반복학습, 분반학습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4번 갑니다. 굉장히 쉽죠? 참 쉬워요. 별로 공부할 게 없어요. 장기 기억에서 지식의 표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중부호 이론에 의하면 정보를 언어부호와 청각부호가 아니라 시각부호다라고 보고요. 끝. 55번 갑니다. 뇌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냅스의 과밀 형성은 청소년기가 아니라 영유아기다. 그래서 시영유, 식용유가 아니라 시영유다. 시냅스 영유아기라고 나오고요. 하나 더 조금 보면 코티졸은 시냅스의 수를 줄이고 뉴런을 손상시키기 쉬운 상태라서 시냅스의 수를 줄이고 뉴런을 손상시키는 거 뭐예요? 코티졸아. 오케이. 이 정도만 보고요. 56번 갑니다. 신체 감각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데 쭉 나옵니다. 그래서 공간, 한 놈만 조지자. 공간 나오면 부정력. 그래서 공간, 공두 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전두엽 뭐요? 행동을 조절한다. 감정 조절, 집중력, 충동 조절. 조절 나오면 전두엽. 전두엽이라거나 전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충동 조절. 청각, 귀 두 개 있죠? 축두엽. 뒤통수, 시각. 감정, 동기, 감정 편도체. 해마, 기억.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면 될 것 같고요. 57번 갑니다. 욕구이게 이루어낸 메실로에서 소속과 애정, 자아 존중에서 성장 욕구는 뭐예요? 성장 욕구. 메슬로의 욕구이게 이론을 생리적 욕구 또 뭐예요? 그렇죠. 생리적 욕구가 나오고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아 존중, 자아 실현이다. 그래서 알더프라는 사람이 ERG 이론이에요. ERG. 그래서 존재, 관계, 성장이다라고 하는데 소속과 애정은 관계죠. 관계. 성장 욕구가 아니라 관계 욕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58번 갑니다. 수행 목표 지향성과 숙달 목표 지향. 맨날 이거 매 시험만 나와요. 키워드만 하면 돼요. 수행 목표, 잔다르코, 잔대가리, 성공을 중요시한다. 숙달 목표 지향성, 노력을 중요시한다. 이런 겁니다. 옳은 것은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를 학습할 때마다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숙달 목표 지향성이 강한 도전적인 과제를 학습할 때. 뭘 도전적이에요? 그냥 답만이어서 빨리 성공하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노력을 중요시하는 거 숙달. 끝. 59번 갑니다. 이클리스와 위그필드. 이클리스와 이그필드를 이거 아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이걸 몰라야 돼요. 근데 분명히 또 공부하거든 이렇게. 이클리스와 이그필드, 위클리스와 이그필드, 기대가치 이론. 이거 알면 뭐 할 거예요? 지가 다 써 있는데. 헛발질이지. 참 답답한 거 진짜 많아요. 참. 이클리스와 이클리스가 누구요? 이게 정상인 사람이에요. 이거 다 외웠지. 이거 헛공부한 거예요. 헛공부. 여기가 가려운데 오른쪽 아주 피가 나도록 긁어봐요. 열심히 긁었네? 뭘 열심히 긁어요? 미친 거지. 이런 거 몰라야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근데 사실 진짜 우리 청년복합회 외에 뭐 에드왈, 시대고사 뭐 이런 데 여러 군데 회사들 보면요. 이거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 이런 거가 또 무슨 뭐 핵심 노트도 만들어서 또 판매를 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런 거 외우면 안 돼요. 옳지 않은 거. 답이 나왔잖아요. 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죠. 답을 찾는 게 목적인데. 유능성은 뭐예요? 능력은 뭐야?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죠. 반대로 말하면 자기 효능감이죠. 그러면 영역 특수적 판단을 결과 기대와 유사한 개념이야. 뭔 결과 기대요?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다. 믿음이다. 효능 기대와 유사한 결과 기대가 아니라 뭐 효능 기대.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 효능감이 믿는 마음이죠. 결과 기대가 아니라 효능 기대다. 끝. 나머지 나는 모른다. 얼마나 쉬워요. 공부할 게 없다니까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만 공부하면 참 쉽죠. 근데 불안해요. 불신지요. 불안을 없애야 돼요. 볼 필요 없어요. 또 노트에 적고 뭐 이클리스와 이그필드의 기대가치 이론 기대 요인은 미래의 성공 이런 거 외우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정말로. 60번 갑니다. 학습 동기와 정서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디귿 리을, 니은이 아니네요. 시험 불안. 이것도 사실은요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 그러니까 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공부 무조건 글자만 외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국어 문제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공부 안 해도. 시험 불안이 높아. 시험 불안이 높은 사람은 뭐예요? 평가적인 상황에서 덜덜 터득하죠. 만약 여러분 면접 볼 때 불안이 높아. 면접관이
똑바로 하세요. 떨리는데요. 이를 컸죠. 그럼 뭐요? 더 높은 수행. 뭘 더 높은 수행에 삑사리죠. 본인 장점 설명해보세요. 긴장되는데 다시 할게요. 이렇잖아요. 여러분 면접 볼 때도 뭐예요? 당당하게 해야 돼요. 불안.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믿음, 천국, 불신지요. 불신 개나 져버리자. 불신 뭐가 필요 있어요? 불안지요. 불신지요.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제가 이렇게 교회도 안 가고 지금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 할렐루야. 믿으면 천국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 반드라. 자기 자신도 믿고 또 문제와 정답도 믿고 공부 방법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렇게 해서 믿음 천국 불신족 우리 믿음 뿜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강의해서 여러분의 합격을 안내하는 게 이게 저의 오늘의 주일의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강의를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합격해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게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제 제가 면접 특강 때도 사실 지금 이 순간에서는요 필기 합격 다 했어요. 이 정도 강의하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이 정도 빨리 시험 보고 싶을 거예요. 문제 다 알지 않습니까? 필기 다 합격했습니다. 이제 면접 볼 때, 면접 특강 때도 제가 이제 특강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면접 교재 있고 면접 기본적인 안내를 제가 또 자세하게 했지만 또 면접 특강도 제가 준비 중입니다. 엑기스만 쪽쪽 빼서 면접 특강 어떻게 여러분이 합격할 것인지 예상 문제, 모범 답안 제가 또 뽑아서 특강 준비를 할 겁니다. 제발 좀 필기만 합격하십시오. 면접도 아주 다이렉트로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강, 그러니까 특강을 제가 또 준비 중입니다. 서비스로 VIP 회원들한테 공짜로 제가 준비를 할 겁니다. 여러분의 촛불이 되겠습니다. 저를 태워서 여러분들이 합격한다면 기꺼이 촛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면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들어갈 때 기도하고 그래 모든 염려 주께 맡기자. 배짱으로 믿음 천국 믿음 합격.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아요. 이거 질문 제일 많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게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이 떨어져요. 면접을 잘 봤는데. 근데 나이 많은 분들은 대부분이 위축되어 있어. 딱 갔는데 젊은 친구들이 쫙 있어. 뭐 20대 막 30대 쫙 본다. 안녕하세요. 기죽어. 그러면 이때부터 삑살이에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불안이 와요.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만 떨어진 것 같은데 밀리겠는데 이러면 역발상 거꾸로 하세요. 그래 나이 많이 먹은 게 난 특혜지. 오케이. 면접관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어떻게 하고 나이 먹은 사람은 저는 그동안 제 삶의 노하우를 통해서 청소년 상담사 아주 제가 노하우 이렇게 그동안의 경험과 그동안의 스펙을 녹여내서 상담을 나이가 많은 건 오히려 상담을 장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젊은 친구들보다 나이 먹은 이 상태가 아주 더 자신감 있고 경험을 녹아내는 그런 기회의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쫙 이 말을 왜 못해요? 바보처럼. 나이가 먹었어. 그렇게 말해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강의를 때 젊은 친구들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젊음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면접이지 않습니까? 나가보시고요. 뭐 이제 학습자에게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불안과 부정적 용수를 감소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가보고요. 61번 갑니다. 학습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서의 변화는 학습에 포함되지 않는다. 웃기지 마라. 정서도 학습에. 정서가 안정돼야 학습을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62번 갑니다. 만두라 관찰 학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델 행동에 집중한다면 반드시 모방하게 된다. 웃기지 마라. 주파 운동 주의 집중하고 파지 기억 상태가 돼야 그 다음에 모방이 되죠. 그래서 반드시 모방하게 된다가 아니라 파지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63번 갑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대부분의 정서적 반응. 고전적 조건 형성은 뭐예요? 자극과 반응입니다. 그러면 반응 나왔네요. 반응들은 학습은 이 조작적 조건 형성 아닌가? 또 이렇게 학습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학습과 강화를 강조한 거고요.
대부분의 여기서는 반응들은 이게 주어예요. 반응들은 이 반응은 학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근접 학습도 있고 또 뭐 원접 학습도 있고 여러 가지 학습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반응이 주인공이다라고 보고요. 64번 갑니다. 그래도 헷갈려요. 그러면요. 나오면 이 문제 똑같이 나와요. 반응 나오면 고전적이구나. 끝. 정답 5번이나. 이렇게 완빵으로 공부하세요. 64번 갑니다. 숙달 목표, 숙달 노력형, 수행, 잔대가리. 옳지 않은 것은 숙달 목표, 노력형들은 노력이 낮은 학생들은 도전적 과제를 선호한다. 도전적 과제 싫어하죠. 노력하기 싫은데 첫 번째 알잖아. 국어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65번. 근데 공부를 이제 잘 공부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보고 이 말도 저 말 같고 저 말도 이 말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포인트를 못 잡는 거죠. 공부는 마찬가지예요. 똥이나 오줌을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똥이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라. 똥과 된장이 색깔도 비슷해. 똥인가 이게? 된장인가? 못 믿어. 된장 한번 찍어 먹어봐. 똥똥을 나요. 아니 똥을 찍어 먹어봐. 똥똥을 나요.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 구분하여라. 구별하여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걸 거룩하다고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하다 뭔가 막 숭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룩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거룩하다. 구별하여라. 변별하여라. 변별하여라. 변별. 똥인지 된장인지 변별하여라. 선인지 아닌 악인지 변별하여라. 정답인지 오답인지 변별하여라. 거룩한 공부 방법. 저는 여러분 거룩한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거룩하게 풀어야 됩니다. 오케이. 노력형이 낮은 학생은 도전적까지 싫어한다. 왜? 노력하기 싫으니까. 너무 쉽잖아요. 변별됐어. 나머지 모른다. 알 거 없다. 65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개념은 부적감은 빼주는 겁니다.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청소를 면제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면제했으니까 저녁 식사 전 숙제를 마치는 게 찍어야 돼. 빼주니까 늘었다. 부적강화. 이런 것도 나옵니다. 유쾌한 자극을 처리해서 행동을 빈도를 줄이는 거. 이건 뭐냐면 지각했어요. 지각한 학생한테 너 쉬는 시간 없어. 이런 건 부적 처벌이다. 라고 보고요.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기억술은 책을 의미하는 스페인어의 리브로. 그래서 책이 리브로인데 유사한 단어의 리버티. 리버티는 뭐예요? 자유라는 뜻입니다. 자유. 자유와 책이 연상되는데 자유의 연상 이런 거. 이건 핵심 단어로 어떤 이런 핵심 단어로 그래서 핵심 단어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패그 워드법이라고 또 느닷없이 나올 때 있습니다. 한 번도 나온 적 없지만 패그라는 못이에요. 그래서 귀가된 단어 목록을 중에 못으로 사용해서 단어 목록을 기억을 돕는 거. 도는 맛 좋은 도넛, 레는 시원한 레못. 그래서 레에다 못을 박아서 레몬과 찌찌뽕 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주의 학습. 구성주의 학습 이론은 플로우, 흘러가는 학습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 모두 고르시오. 니은 티귿이다. 상대주의. 구성 흘러가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상호작용을 좋아한다. 상대주의를 비판했다. 상대주의의 근거를 갖고 있다. 반성적. 반성적은 반사한다. 반사. 서로 통한다. 반대도 통한다. 그래서 반성적, 성찰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성적 수업을 강조한다. 성찰적 수업을 강조한다. 일정한 목표를 규정해서 학습자에게 일방적 제시하는 것을 그렇죠. 일방적 제시한다. 일반적인 것을 제시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렇죠. 통찰을 선호한다. 지식은 학습자가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므로 교사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이게 상호작용, 통찰성, 통찰, 상호작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그래서 구성주의, 통찰, 상호작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고정적인 게 아니다라고 보고요. 68번 갑니다. 다음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교사는 학생의 문제행동에서 선행자극, 문제행동, 선행자극, 문제행동, 양상, 문제행동의 후속 결과를 분석했대요. 이런 기능을 분석했다. 기능적 분석 끝. 69번 갑니다.
정서적인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일, 정서 나왔네요. 정서, 아픔이 너무 커서 기억나지 않, 그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거나, 아, 이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네요. 내가 아픈 정서는 내가 무의식에 밀어 넣어야지. 그래서 억압한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우리가 보면 방어 기제 나오죠. 그래서 그 일을 전혀 기억이 나지 않거나 그 일을 일부 조각만을 기억되는 현상. 그래서 무의식에 집어넣는 거 억압이라고 합니다. 70번 갑니다. 학습의 전이에 관한 학습 전이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전이는 학습자의 학습 태도 및 수업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연령과는 연령과도 관계 있다. 그래서 학습 이 학습에서 이 학습으로 이 학생에서 이 학생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내용은 연령과도 관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잠시 쉼을 갖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